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지금 대구 내려와 있고요. 오늘 9월 14일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한 목요 라이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 또 시스템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함께 걸어드립니다. 대신 걸어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걸어주시는 우리 곰곰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윙이 버전 2.0이 나와갖고 그 X32 같은 경우는 버전 3.0, 4.0 나왔을 때, 특히 4.0 나왔을 때 되게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켰거든요. 윙 같은 경우는 그 세팅 자체가 아직까지도 파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그 샤크 칩이라고 안에 프로세서 칩이 있거든요. 그거 2개 정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X32 같은 경우는 그 칩이 하나 들었는데 윙 같은 경우는 그 칩이 6개 들어 있거든요. X3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매우 좋죠. 그런데 X32도 사실 그 칩 한 개를 다 쓰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랑 비교해서 윙은 지금 많이 나중에 차후에 경쟁 제품이 나왔을 때 밟아버릴 목적으로 지금 많이 아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버전 2.0 내용이 뭐가 나왔는지 좀 보고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진스펙토리님께서 울트라넷 P16 생겼을까 아니면 탭 포인트 조정은 되게 되었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탭 포인트가 한번 정하면은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따라가서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X32처럼 뭐 EQ 앞단, 뭐 EQ 뒷단 그렇게 따로 P16을 저기 설정해서 보내주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코드맨 TV님께서 또 지혜롭게 또 잘 쓰셔갖고 그 유저 시그널 그 기능을 이용해서 P16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유저 시그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라우팅을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유저 시그널이 24개에서 48개로 늘었습니다. 즉 P16에다가 다 쏟아붓고도 유저 시그널이 남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저도 지금 이실직고 하면 교회 사임하면서 가끔씩 윙을 중간중간에 만지긴 했지만, 예전처럼 매일 그렇게 가서 만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친 거는 이제는 좀 불가능하죠. 벌써 9월 달이어서 이제 연말 송구영신 전에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윙 같은 경우는 감은 있지만 최신 버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직접 만져볼 여건이 안 돼서 나중에 한번 윙 있는데 가서 찾아가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직접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문서상으로 버전 2.0이 뭐가 바뀌었는지 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윙 에디터는 지금 버전 2.0에 대응하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버전 2.0이 윙 에디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도 쓰는데 지장 없을 부분들만 지금 변화한 게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베링거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TV기록회 채널에 M31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물레방아 아까 돈다고 다 얘기했고요. 지금 다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요? 네. 유튜브한테 문의를 하셔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그 30이란다. 그 윙 버전 2.0 바뀐 거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PDF. 네. 자, 다 이해하셨죠? 자, 다 보셨죠? 네, 이 정도면 됐죠?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네, 저도 대충 그냥 훑어보고 왔는데, 음, 자, 일단은 오토 메인 알트 오버라이드 스위치 셋업 오디오. 그러니까는 그 윙에는 두 번째 입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는 뭐 1번 입력에다 꽂고, 근데 기타가 두 명인데 잭을 아예 다뤘어요. 시스템이 아예 달라요. 그러면은 기타를 예를 들어서 1번에다 꽂았는데 두 번째 기타를 뭐 30번에다 꽂았다. 그러면은 그 30번을 나중에 바로 얼터너티브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능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USB로 플레이 멀티 트랙을
가상 믹싱 하려고 플레이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알트 믹싱도 많이 쓰고요. 이제 그 라우팅을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알트 입력 얼터너티브 입력을 체크 세팅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전 버전에서는 프리비어스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스위치가 어, 온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메인하고 알트 전환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네요. 이전 버전은 그게 그냥 스위치가 온 되었을 때만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뭐 써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큐에서는 알트 인풋, 얼터너티브 인풋을 세팅을 해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멀티 트랙 체크할 때 빼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디지코에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얼터너티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자가 두 명인데 한 번은 그러니까 세팅은 다 똑같은데 마이크를 따로 쓴다. 입력단을 따로 쓴다 그랬을 때 그 1번에다 꽂고 2번에다 꽂아서 요거를 잭을 뽑아서 이렇게 바꿔 끼고 이게 아니고 뭐 1번, 2번은 그냥 가까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스테이지 렉에 만약에 그게 꽂혀 있으면은 가서 뺐다 꽂았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물론 라우팅을 해도 됩니다만 그거를 그냥 세팅을 미리 해놓고 Alt 버튼을 누르면 그게 바로 전환이 돼요. 그 입력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두 팀이 공연을 할 때 이렇게 빨리 전환을 하거나 그런 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면 씬을 바꿔도 되지 않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우리가 보통 받는 입력 전체, 또 하나는 USB 그 멀티트랙 입력받는 채널, 그러니까 USB 1, USB 2, Alt 인풋은 그걸 받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걸 전환을 시키면 그냥 플레이하는 게 되었다가 그 전체적으로 Alt 버튼 전환 버튼 눌렀을 때 USB 멀티트랙 인풋을 갖는, 즉 X32에서 레코딩 플레이 버튼이 있었죠. 라우팅 버튼에 카드 로컬 인풋 그쪽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멀티트랙 가상 믹싱을 한다고 해서 로컬 1번부터 8번, 9번부터 16번, 17번부터 24번 이거를 드륵 돌려서 카드 1번부터 8번 이렇게 안 하고 다 수동으로 안 바꾸고 그냥 옆에 레코딩, 플레이 그 스위치만 똑같하고 누르면 얘가 순식간에 로컬에서 로컬 1번부터 30번까지가 USB 1번부터 30번까지 드륵 하고 바뀌었잖아요. 한 번에. 그것처럼 이 얼터너티브 인풋도 USB를 설정해놓고 한 번에 전환을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씬을 불러와도 되긴 하는데 뭐 저는 어쨌든 그걸로 썼어요. USB 인풋을 받는 용도로. 네, 그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SD 레코더 오토 인풋 스위치 디테일 옵션. 그러니까 SD 레코더의 자동 입력 스위치에 세부적인 옵션이 생겼대요. 이거는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인풋 스위치라는 게 일단은 어떤 거를 인풋 받는다는 얘기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베링거 매뉴얼을 보면 예전부터 그랬어요. 좀 이렇게 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면 매뉴얼이 불친절해요. 그리고 유저들을 너무 믿는 것 같아, 베링거는. 그렇지 않아요? 유저들이 너무나 저 커뮤니티를 잘 이루고 정보들을 많이 내놓으니까 베링거가 너무 편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D 레코더의 자동 입력 스위치에 세부 옵션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페이더 레이어 펑션이 이제 클리어 페이더 레이어 펑션. 네. 그 레이어 세팅해 놓은 거를 이제 클리어 지우는 기능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뭔 기능인지 알겠지만 그렇죠. 페이더 레이어 기능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특히 최근 버전 1.13 버전인가요? 그거 오면서부터 페이더 레이어나 이런 게 싹 그냥 예전 씬을 불러도 사라져 버려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됐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페이더를 클리어하는 옵션이 생겨서 그럼 클리어하면 반대하냐? 있던 걸 지운다는 얘기 아니야?
끌어와서 있는 거를 한 번에 싹 그냥 클리어 시킨다는 얘기인가? 유저 어사인 페이더 그 그룹은 그 뱅크는 뭐 클리어 바로 시켜도 되죠. 아, 예전에는 그 페이더 그 밑에 왜 저기 1번부터 8번 유저 어사인 거기 보면 이렇게 칸이 있었잖아요. 뱅크가 그래서 끌어와갖고 내가 페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지우려면 하나씩 하나씩 그냥 또 빼냈는데 그거를 한 번에 클리어하는 게 생겼나 보다. 네. 네, 진스펙토리님께서 저는 그 기능 아주 소중히 쓰고 있습니다. 수련 때 찬양팀 연습 시간은 부족해서 멀티트랙 받아놓고 찬양팀 먹으러 간 사이에 혼자 믹싱 다 해놓고 두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 믹싱 할 때 X32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1부터 32번까지 전환하는 거를 얼터너티브 인풋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네, 오퍼레이션 옵션 카피 채널, 샌드 세팅 올 채널. 모든 채널에 샌드 세팅을 카피하는 기능이 생겼다. 그러니까 채널 전송 설정, 모든 설정에 샌드하는 그 세팅을 모든 채널에 그냥 쫙 뿌려주는 그런 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저게 아닌가?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130이나 이런 데서도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 채널 카피, EQ나 컴프 카피는 되는데 버스 샌드 카피, 물론 그것도 됩니다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샌드 디테일 페이지라고 보니까 그 샌드 양 그 보여주는 그 채널 있잖아요. 화면 거기 가갖고 한 채널에 이제 그 세팅 값을 그대로 다 뿌려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나 봐요. 이거 진짜 다 만져봐야겠다 이거는. 네. 직접 윙을 갖다 놓고 해봐야겠네요. 제 죄송해요. 윙이 없어요. 네. 자, 윙 수입사이신 분들 제가 윙 리뷰 잘하겠습니다. 네. 저 윙 한 대만 데모로 좀 주십시오. 아, 달라는 게 데모를 할 테니까 달라는 거고요. 네. 제가 꿀꺽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도 반납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 와, 진짜 영어가 조금만 길어지면 저도 한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기술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기술 문서여서 저는 그나마 그냥 익숙하니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좀 보면은 글로벌 버스 모드 변경 시, 그이죠. 네. 리셋과 조정, 샌드 레벨을 리셋하거나 조정하는 옵션이 생겼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불편했나? 이런 거 없이도 잘 썼는데. 네, 전송 그 샌드 레벨을 리셋, 아예 그냥 음, 전체 다 리셋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생겼답니다. 네, 네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거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SD 링크 스위치 세팅, moved to president memory. 네. 프레지던트, 프레시스텐트, 영구적인 메모리. 네, 영구. 네, 스냅샷. 그러면은 SD 링크 스위치 설정이 메모리와 스냅샷 설정으로 이동되었대요. SD 링크라는 게 뭐죠? SD 링크 스위치 그 SD를 두 개 꽂으면 그 링크가 되니까 링크가 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설정이 어쨌든 스냅샷 쪽이나 그쪽으로 이사를 갔대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음. 저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문서로만 보는 거라서 이렇게 뭐 확실히 설명을 못 드려요. 같이 우리 보는 거예요. 네, 네, 권사님 지금 얼굴 안 봐도 돼요. 네, 중요한 건 문서예요. 그냥 문서 보십시오, 문서. 네, 남사스럽게 지금 뭐 또, 예?
지금 사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글씨도 안 보일 거예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냥 그 PC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스니펫.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모니터가 이상하게 제가 긁는 대로 좀 제대로 안 나와요. 스니펫 채널 사전 설정. 마우스 어디 갔니? FX 사전 설정이 라이브러리에 추가됐답니다. 그러니까는 라이브러리 페이지 있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사전 설정들, 그러니까 프리셋들인 거죠. 네, 사전 설정이란 게 프리셋들이 설정됐습니다. 이게 영어 특히 매뉴얼은 번역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프리셋 같은 거 번역해 놓으면 더 헷갈려요. 그 OBS에서 그렇잖아요. OBS 지금은 조금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너무 그 OBS의 필터들을 오디오 필터들을 직역을 해놔갖고 임계값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트레시홀드 그래보면 더 그냥 빨리 배우고 이해하는데 그거를 막 한국말로 완전히 바꿔놔갖고 좀 더 힘들었죠. 네. 진스펙토리님 .0 버전 올렸거나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이거 세팅 다 페이더 날라간다 그러던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미디 컨트롤 그리고 커스텀 미디 TX 트랜스미터 신호 미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애드 투 라이브러리에 미디 컨트롤 및 사용자 정의 미디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트랜스 보내는 거 라이브러리에 이것도 추가되었다는데 사실 윙 쓰시면서 특히 뭐 X32도 그래요. 그 미디 컨트롤 OSC, CC 쓰신 분들 계세요? 그 밑에도 있습니다. CC for 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씬 관리를 위한 CC가 뭐냐면은 컨티뉴어스 컨트롤러일 거예요. 이거 컨티뉴어스 컨트롤러스라고 미디를 좀 깊이 하신 분은 이 CC 아실 겁니다. CC 7번인가가 뭐 볼륨이고 어떤 건 펜이고 어떤 거는 그 뭐 익스프레션이고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미디 임플리먼트 뭐였죠? 미디 차트를 보면 무슨 차트 있어요. 그걸 보면은 CC 번호 0번부터 127번까지 그게 뭔지 나와요. 보통 96번 이하로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미디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CC를 이제 장면 관리용으로, 그러니까 미디 신호로 이 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CC 중에서도 93번이었나 91번이었나가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데이터 SYSEX 혹시 미디 하신 분들은 요 단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혹시 뭔 소리야 그러시는 분들은 아 내가 미디를 지금까지 안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내가 아직까지 미디는 안 건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데이터를 보면 각각의 장비의 고유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91번하고 93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미디 신호를 익스클루시브 데이터를 써본 게 저도 거의 한 20년 전이라서 그래서 일반적인 CC Continuous Controllers 이 값들은 공통값이에요. 어느 악기든 간에 전자 악기들이 미디 단자가 있다면 0번부터 90 몇 번, 90, 사실은 끝까지긴 해요. 네, 근데 안전빵으로 90번대 초반까지는 다 똑같이 쓰여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각의 악기들마다 고유의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윙에는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데이터가 1번부터 뭐 이렇게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건반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다른 신호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타 회사에는 없는 나만의 고유 기능을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문서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걸 사면 그거를 이제 조정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최민님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미디는
미디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아주 그냥 80년도 초반에 저는 80년도 저는 91년도에 알았죠. 그 전부터 이제 80년대도 뭐 70년대 모르겠습니다. 언제 처음 개발됐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개발되다가 2020년도 전후에 2020년도인지 2021년도인가 뭐 이제 우리 미디 2.0 쓰겠어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건반의 레이아웃, 그러니까 세기, 레이업, 네. 그 세기를 127단계, 사실 128단계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 아주 디테일하신 분들은 그거 사실 피아노 샘플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치다 보면 이 127, 8단계가 있는 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그분은 진짜 불편하셨으니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더 밀도 있게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눴고 뭐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었고 무선 미디에 대해서도 뭐 정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OSC라는 그 윙을 접하시면 X32도 그래요. X32, M32도 그렇지만 접하시다 보면 이제 OSC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한번 보실 겁니다. OSC는 뭐냐면 또 오픈 사운드 컨트롤. 예, 그래서 하나의 그냥 그런 걸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거든요. 명령어 보내주고 전송하고 받고 하는 걸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미디 2.0 특히 윙 같은 데 쓰는 X30이나 윙에 쓰는 미디 2.0이 아니라 미디 기능들을 사실 OSC가 대체할 수 있어요. 비슷해요, 둘이.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로 어디든 간에 음향 장비, 음악 장비를 공유해서 명령을 원격으로 내리자 해서 지금 미디랑 OSC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참고로 OSC 오픈 소스, 아니 오픈 사운드 컨트롤은 어, 어느 특정 회사에서 OSC라고 그래갖고 오픈 스테이지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원격으로 사용하는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식 이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픈 스테이지 컨트롤이. 근데 같은 OSC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OSC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오픈 스테이지 컨트롤이 미디 2.0을 대체한다기보다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어려운 얘기였고요. 참고로 OSC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2002년도 3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그거 하기 전에 만들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우리 아는 사람들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세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네트워크 관련된 걸 좀 꺼볼게요. 어, 이게 제가 전송하는 거는 보니까 초당 막 몇십 메가 바이트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세팅한 거는 4000 메가 bps예요. 그러면 4 메가 bps고 이 bps는 바이트로 만들려면 8로 나누면 돼요. 그렇다는 거는 4 메가니까 4 나누기 8은 0.5.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된다고? 8540 맞긴 한데요. 그렇다는 거는 초당 0.5메가를 제가 지금 전송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끊어진다는 거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유튜브가 나쁜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네. 지금 여러분 버퍼링이 발생하는 거는 유튜브 서버 때문입니다. 제가 도리어 지금 비트레이트 6000으로 올릴래요. 기분 나빠졌어. 이렇게 하면 67에 42, 한 0.7메가 초당 전송하는 거죠. 세상에나 0.7메가 그거를 1초에 전송 못 하겠습니까? 여유 있게 대역폭 잡아도 1.2메가 더블로 잡으면 초당 1.2메가는 다 하죠. USB 2.0 옛날 메모리 속도인데. 기분 나빠졌어요. 8메가로 할래요. 8메가 bps로 지금 비트레이트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8호가 아니고 아까는 4니까
0.1메가 보냈구나. 도리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산은 알아서 좀 잘 하시고요. 바이트, 비트. 그러니까 보통 바이트는 대문자로 쓰고 비트는 소문자로 바이트는 대문자, 비트는 소문자 쓰는 거 참고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길다. 자, 잘라서 가겠습니다. 쇼하고, 그러니까 그 스니펫 뭐 그쪽 있는 거죠. 쇼, 스냅샷, 스니펫, 자동 불러오기. 이게 루트 오브 데이터 파티션. 요거는 지금 저거예요. 그 부팅했을 때 그 메모리 계열 그 윙에 그 씬 불러오는 부분에 그 컴퓨터로 연결하면 파티션이 보여요. 그 저기 파일들이 USB 메모리처럼 인식이 돼요. 지금 그 부분인데 전원을 켤 때 이거를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걸 건너뛰려면 라이브러리에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있는 그 파일 이름을 startup.show, startup.snap 그리고 startup.snip 그걸로 설정을 해줘야 된대요. 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뭐 별일 없이 쓰셨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쓰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스타트업 마이쇼, 스타트업 마이쇼 .show 그러니까 쇼 파일인 거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거를 만들려면 아니지 홀드 라이브러리 투 스킵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고 있든지 네. 헷갈린다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건너뛰려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리 불러오게 파일명을 하나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겠네요. 파일 이름은 저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다. fx 믹스, 이펙터 믹스, cc 그러니까는 그 fx 믹스용 cc 아까 cc 말씀드렸죠. 미디 신호예요. 네. 그런데 단 플러그인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뭐야? 이걸 먼저 해서 번역을 해야 되나요? 리스트의 제일 끝에 있는 그러니까 목록 제일 끝에 있는 fx 믹스용 cc 컨티뉴어스 컨트롤러스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렵다. 이거는 이제 추가된 기능이라서 마지막 지금 여러분 들으신 거는 다 잊으셔도 돼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요 얘기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유저 패치 유저 시그널 얘기 같아요. 유저 패치를 사용자 패치를 25에서 48 사용하면 이미 소스를 스테레오 사용자 소스에 유저 소스에 결합할 수 있다. 컴바인 결합할 수 있답니다. 개별 헤드앰프 및 독립적인 음소거 그리고 폴라리티 포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저 패치가 그 유저 시그널 이렇게 모양 생긴 거 거기에 유저 뭐 써있는 거 그거 같아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게 어쨌든 48채널로 늘었고 지금까지는 그 탭 X32 쓰다가 윙으로 넘어가서 제일 아쉬웠던 게 울트라넷을 단독으로 보내는 그 어사인 라우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설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원 소스를 그냥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33번부터 그 DL16이나 DL30 이런 거에 33번부터 48번까지 아웃풋으로 보내면 그게 P16의 채널로 인식이 됐는데 얘를 보내는 게 그냥 소스를 올려놓으면 날것이 EQ 컴프 안 먹은 날것이 날아가고 그 버스를 만들어서 보내자니 예를 들어서 뭐 보컬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뭐 베이스 기타 이런 거를 프로세싱을 해서 보내려면 버스를 만들어서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버스도 아까워 죽겠는데 개수가 몇 개 없죠. 그런 때 유저 패치, 유저 시그널을 써서 보내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이제 코드맨 TV님은 예전부터 그렇게 써 오셨고, 여기에 이제 임의의 소스, 즉 내가 썼던 거에 그 저기 앱 그 채널의 세팅을 그대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개별 헤드앰프, 독립 음소, 그러니까 뮤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성, 폴라리티 포함이라고 했는데, 아 이게 포스트 EQ, 즉 EQ를 지나서 보낼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코드맨 TV님께서는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한번 저도 나중에 한번 보게 되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쉽지는 않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링거 매뉴얼들은 불친절해요. 지금 막 구독자들 지금은 시청자들 떨어져 나가는 게 막 여기서 들려요. 대구에서 막. 예? 지금 몇 분 계신 거야? 그리고 목요일 날로 바꿨더니 지금 구독자가 한 20분이 빠져나가서 네, 한 40분, 50분 보다가 지금 한 20분 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 포스트 EQ처럼 작동하는 거가 가능해요. 네, 코드맨 TV님이라면 얘기를 했거든요. 망고를 살 거 그랬어? 자, 이제 이건 이제 추가된 기능들이고, 네, 제일장님 감사합니다. 채팅 가끔씩 남겨주세요. 자, 변경사항을 한번 보죠. 변경사항. 첫 번째 줄, 다이나믹 EQ. 오호. 다이나믹 EQ의 개선된 응답이 기존의 스냅샷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다이나믹 EQ를 설정해 놓으신 분이라면 그게 호환이 안 되니까 그 값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다시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이나믹 EQ 잘 안 쓰시잖아요.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언제 쓰느냐? 베이스 기타랑 킥이랑 컨비네이션 할 때, 보컬, 특히 여자 보컬 고음 쪽으로 올라갈 때만 귀에 막 그 좀 약간 거슬릴 때,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특정 브라스나 이런 음색, 신디 같은 경우 평상시엔 괜찮다가 브라스나 이런 거, 제발 브라스는 연주하지 마, 브라스는 빼주세요. 특정 음색을 연주했을 때 막 그 귀에 거슬리는 배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신디사이저에다가 그 다이나믹 EQ를 걸어버리면 그 특정 음색에서만, 특정 볼륨과 음색에서만 그 음이 깎이기 때문에 다른 음색에서는 물론 이제 볼륨 값을 보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도드라지게 너무 볼륨이 큰 아이들이 이제 컨트롤이 되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EQ가 안 만져지고 그러니까 손상이 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EQ 잘 연구해 보시고요. 뭐 얘기하려 해서 까먹었네. 자, POS가 뭐지? 여러분, POS가 뭔지 아세요? POS? 다이나믹 개선을 위해, 인핸스먼트, 다이나믹 개선을 위해서 포스 게인을 같이 사용해라? 포지티브 게인, 플러스 게인. 밑에 네거티브 게인 있네요. 최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윗줄만 보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이나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이나믹 EQ 보면은 스위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가 똑 위로 놓으면은 이제 게인 값을 만지면 플러스 게인이 올라가고 얘를 도리어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트레숄드 위로 넘어가면 EQ의 트레숄드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레숄드 위로 올라갔을 때 얘를 부스트 할 것이냐, 커트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을 개선할 경우, 왜냐면 다이나믹을 이게 만약에 볼륨이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이만큼을 더 키워줘요. 특정한 때만. 그러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게. 다이나믹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 플러스 게인에다 둬라.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신호를, 그리고 하쉬니스, 그러니까 부서지고 막 바스라지는 그 느낌, 이제 가혹함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이제 심벌 같은 경우 하쉬하다고 그래요. 9kHz 대역에. 그거 줄이려면 네거티브 게인으로 써라. 즉 그 트레시홀드 넘어가면 깎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라우드니스 다이나믹의 라우드니스를 위해서는 이게 또 플러스 게인. 그러니까 결국 다이나믹 같은 경우 이제 올리고 할 때 이제 쓰라는 거고. 그리고 노이즈나 블리드 리덕션, 즉 숨소리 같은 거나 노이즈 줄일 때는 마이너스 게인을 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시홀드 넘어가면 깎게 자동으로 깎이게 세팅을 해라 그 얘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요 얘기는 다 다이나믹 EQ에 대한 얘기니까요. 다이나믹 EQ를 안 쓰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너무 매달려 있지 마세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이거를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데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가요. 그래서 한번 쭉 보고 그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모른다고 단어까지 잊지 마세요. 단어는 알고 계시면서 지나가십시오. 나중에 또 만납니다. 그때 해결하면 돼요. 자, 이제 셀렉트 버튼을 그 채널의 셀렉트 버튼을 두 번 클릭하면 이제 홈페이지 즉 홈 버튼 있는 그 위로 있잖아요. 글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홈 버튼 가기 귀찮아서 셀렉트 두 번 누르라는 거지 이만큼 가기 귀찮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1번 채널에 홈 화면이 뭐 1번 채널에 다른 화면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5번을 가야 된다 그러면 5번을 누르고 홈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셀렉트를 딱딱 두 번 누르면 거기에 홈으로 바로 간다는 거죠. 최동훈님 안녕하십니까? 아 다시 보기요. 요거 살려는 놓겠습니다. 네, 살려는 드릴게.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요. 음, 네, 이것도 익숙해지면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두 번 일할 거 그 자리에서 두 번, 한 번에 하니까요. 버튼을 두 번 누르긴 하지만 셀렉트 더블 클릭 옵션 버튼, 그러니까 옵션을 두 번 누르면 그 버스의 인서트 FX 페이지 삽입된 그 FX 이펙터 페이지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펙터를 빨리 선택해서 보고 싶을 때는 셀렉트 더블 클릭. 죄송해요. 셀렉트 버스 인서트 FX 페이지. 버스 인서트 FX 페이지를 볼 경우에도 셀렉트 더블 이게 뭐지 근데? 셀렉트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라고? 옵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옵, 셀렉트 더블 클릭 옵션 버튼, 옵션 설정하는 게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두 번 눌렀을 때 홈페이지로 할 것이냐, 혹은 버스 인서트 FX 페이지로 할 것이냐는 옵션이 있는 걸 설정을 해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거다.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르면 뭐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보면 되지. 툴박스 채널 도구 상자 사용하면 여러 대상, 그러니까는 그 카피, 그 페이스트 뭐 그런 것들 여러 대상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선택했을 경우 소스 할당 자동 증가. 이게 그 얘기일까요? 1번, 2번, 3번 셀렉트를 여러 개를 하고 카피를 누르면 1번, 2번, 3번 채널이 동시에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만약에 5번을 선택하면 5, 6, 7에 그 데이터가 가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모르겠다. 와, 이거 뭐, 불편해도 이분수지. 이게, 불친절해도 이분수지. 너무 불친절한데? 데드타임. 데드타임이란 말을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페이더 자동 셀렉트 데드타임. 그러니까 보통 그거 왜, 음, 뭔가 선택하는 버튼이 나왔을 때 선택 안 하고 있으면은 몇 초 뒤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두 개 이상의 페이더를 이동할 때 채널 전환 주파수, more than moving가는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두 개부터죠. 두 개 이상의 페이더를 움직일 때
스위칭 프리퀀시, 채널의 리듀스 채널 스위칭 프리퀀시를 위해서 채널의 주파수 전환 주파수를 줄인다고? 채널 옮길 때 뭐가 문제 있었나요? 윙? 저는 모르겠는데? 리듀스 채널 스위칭 프리퀀시. 채널 전환의 전환 주파수를 줄이기 위해 한 페이더 이상 음, 자, 이해 못하겠고요. 그냥 막 나가는 방송 소리곰 채널입니다. 야, 이거는 다시 보기 하기가 좀 민망한데요? 네. 내용이 다 어려워. 스테레오 또는 MS, 그러니까 미드 사이드, 사용자 시그널, 유저 시그널, 그 아까 말씀드린 그거, 소스가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수동으로. 그러니까 이거 업데이트하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유저 시그널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어쨌든 설정을 하랍니다. 이게 유저 시그널이 지금 유저 패치가 개수가 늘어서 유저 패치와 유저 시그널은 또 다른 거 아닌가요? 어쨌든 설정이 아예 리셋됐으니까 이제 바꿔라, 이제 새로 해라 그 얘기 같은데 이거 지난 펌웨어 때부터 그랬죠. 얘네들이 처음에 한번 만들지 않고 자꾸 뭘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이 다 베타 버전? 음, 기존의 걸 남기지 않고 새로 이제 막 뜯어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페이더 레이아웃 잡아놓은 것도 날라가고 그리고 이런 스테레오의 유저 시그널 스테레오 세팅 잡아놓은 것도 날라가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불친절한 벨인 거. 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저 시그널. 그러니까 유저 시그널은 이거는 굳이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윙에 유저 시그널이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사용자 신호 이러면 더 헷갈려요. 더 이상 소스에 아, 더 이상 소스를 가져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유저 시그널 최적화는 더 이상 소스로부터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여러분, 이거 번역 어떻게 하실래요? 와, 텍사스 아줌마님, 이거 한번 그냥, 그러니까 아티스트세요? 음향을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저거를 한번 텍사스 아줌마님, 그냥 영어 그대로 한번 번역을 좀 해봐 주세요, 이거. 유저 시그널 커스터마이제이션 no longer taken from sources. 소스, 수어 거시기. 네. 요것 좀 쳐봐 주시겠어요? 만약에 텍사스 아줌마님께서 일반 그러니까 영어 대화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그 사이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유저 시그널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그널이 유저 소스에 어사인 되었을 때 그 신호가 유저 소스에 어사인 되었을 때, 즉, 라우팅으로 이제 세팅했을 때 그때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아니, 다시 좀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유저 시그널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신호가, 신호가, 그렇죠. 신호가 유저 소스에 되었을 때 보여집니다. 유저 소스가 사용 중일 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써봐야 되겠죠? 제가 윙
업데이트 할 때마다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봤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X32는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제가 윙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써서도 그렇지만 안 올린 이유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번역을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텍사스 아줌마님께서 이거를 유저 시그널을 그냥 얘기해도 되고요. 일단 볼게요. 사용자 신호, 사용자 지정 소스에서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소스, 유저 시그널을 지금 사용자란 단어는 두 번 합쳐진 것 같아요. 지정 소스에서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란 말은 굳이 번역을 지금 같이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저 시그널에 대해서 이거는 다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만져보다 보면 아 이게 소스에서는 바로 이게 유저 시그널 세팅이 안 되네 그 얘기 같은데 이해한 것 같아요. 유저 시그널은 그러니까 패치를 생각해 보세요. 어, AS50B로 A로 만약에 DL16을 연결하고 DL33번부터 P16 소스를 보내요. 그럼 33번에 소스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갖고 놓잖아요. 이해되시죠? 킹 놓고 33번에 14번에 스네어 놓고 35번에 베이스 놓고 이래버리면 라우팅이 되는데 얘는 소스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유저 시그널은 이제 더 이상 소스로부터 올 수가 없고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예 얘네들이 진짜 처음부터 라우팅마저 뜯어 고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윙의 개발팀이 지금 이 정도면 다 혹시 다 잘린 거 아니야? 예전 기계 갖고 새로 만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뜯어 고친다고? 어째 그런 뜻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윙을 안 써본 사람들은 유저 시그널이 있다라는 걸 안다고 쳐도요. 저 문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디지털 믹서는 어떤 믹서든 간에 아날로그 믹서를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다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의 매뉴얼이면 아는 사람들만 알지. 네, 백대비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얘네들 요점은 그거예요. 애드에서부터 그러니까 추가 기능부터 체인지까지 보니까 결국은 그거네. 내부 라우팅의 유저 시그널을 다 뜯어 고치고 있는 거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울트라넷이 없는데 니네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그 얘기 같아요. 그거를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 라고 저는 뇌피셜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불편했거든요, 사실. 그 P16 라우팅이. 울트라넷 단자 하나만 만들어주면 해결될 일을 X32의 장점은 좀 받을 건 받았어야 되는데 아예 개발팀이 달라져서 X32의 그 DNA를 다 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제작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도 그렇지 AS50과 울트라넷은 베린 것 자체 DNA 아닙니까? DL16에 넘긴다고? 물론 이해는 돼요. 로컬 인풋이 어차피 몇 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132 같은 경우는 로컬 인풋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굳이 울트라넷도 그냥 어차피는 로컬 인풋도 몇 개 없으니까 DL16 쓸 거 아니야. 거기서 써.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냐고. 그거 울트라넷 단자 하나 만들어줬어도 진짜 저도 너무 편했을 거예요, 세팅이. 심지어는 저는 P16, 그러니까 X32 후속 기종 나오면 제발 울트라넷 단자 두 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막, 어, 베링거한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진짜 베링거한테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울트라넷 단자 두 개 만들어달라고. 일반적으로는 쓸 필요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컬하고 악기가 따로 P16을 썼거든요. 아시죠? 8년째 썼어요. 8, 9년 전부터 썼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베링거의 미스테이크야. 베링거 이 제조사들의 그 개발팀에 각성하십시오. 네. 아니 소비자가 불편하니까 뭐 바꾸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있는 대로 써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는 뭐 그렇다 뭐 윙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채널 부족하면 그냥 X30 사시지 윙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윙이 더 불편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16이 없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그냥 뭐래도 그냥 윙을 그냥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라우팅과 유저 시그널, P16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P16, 저 윙은 베타 버전이에요. 아, 뭐 .0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윙도 펌웨어 버전이 3.0 나올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째 3.0 나왔을 때는 막 개선된 기능도 있지만 기존의 세팅들을 다 이번 다 엎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팅을 다 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하위 기종 호환이 안 되는 하위 버전이 호환이 안 되는 거긴 했는데 4.0 버전 X32 4.0 버전 오면서 3.0 버전에 막 데이터가 꼬인 부분들이 있죠. 4.0이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유저 어사인이라든 그러니까 유저 어사인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베링거 윙은 이게 소비자를 너무 의식 안 하고 한 번에 단박에 뜯어 고쳤어요. 이게 어차피 불편할 거 한 번 욕먹고 말자라고 지금 해서 뜯어 고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뇌피셜 진짜 많이 하네. 그렇습니다. 자, 고쳐진 부분 볼까요? 유틸리티 버튼, 백라이트 앤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유틸리티 버튼에서 백라이트하고 오퍼레이션 그 백라이트죠 뒤에 그 이게 뒤에 백라이트인 건지 아니면 그 LED 화면의 백라이트인 건지 또 그게 헷갈리네. 어쨌든 그거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거에 유틸리티 버튼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냐 그게 도구 상자 그러니까 툴박스하고 옵션 박스가 존재할 때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 윙 쓰신 분들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윙을 3년 썼는데 이해가 안 돼. 툴박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옵션 박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혹은 옵션 버튼을 눌렀을 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툴박스를 이제 다시 보면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가물치로 지금 생각이 날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각주를 달아주는지, 뭐, 예전 버전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펌웨어는 나올 때마다 하진 않는다고요. 오래 있다가 펌웨어가 있었어? 우리 교회 이런 기능이 안 되네? 그런데 새로운 펌웨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문서 만들 때마다 좀 각주를 달아줘야지. 응?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베링거 혼내 키고 있네. 자, 이슈 언제냐? 솔로 버튼이 온돼 있을 때 어떤 거냐? 아, 버스가 솔로 버튼에 돼 있을 때 그때 이슈인데 그냥 어떤 거냐면 activated automatically when not send on paid mode. 어, send on paid 모드가 아닌 경우에 버스 솔로 눌러져 있을 때 그게 자동으로 버스 솔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문제. 네. 그러니까 샌드온 페이더 모드가 아니었음에도 버스 아니었을 때 버스 솔로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움직임 그렇게 되는 문제 그게 해결이 되었대요. 버스 솔로 자동으로 들어갔었어요? 저는 마우스 분량하고 그러니까 터치 분량하고 뭐 페이더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터치 분량의 한 부분입니다. 그거였거든요. 이게 독해가 이게 때로는 내가 익숙한 장비의 매뉴얼을 보는 거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쓰고 익숙하지 않다면 좀 그렇다.
근데 이게 좀 바뀐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 기술 문서들은 이런 게 어려워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Mr. Baker, this is Sumi. Sumi, this is Mr. Baker. Hi Sumi, hi Mr. Baker.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면은 되지. 이거면은 괜찮은데 딱 보면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누가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건 아는데 이건 완전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임재보이스님 안녕하십니까? 윙 불량이란 게 터치 움직이고 그거 말씀이신가요? 미국에서 수리 안 해준다고요? 한국은 직구 안 한 거 외에는 그냥 부품을 아예 100%새 걸로 바꿔줍니다. 윙에 대해서는 조금 할 얘기가 오프라인에서는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저희 터치 2번 수리했습니다. 네. 양쪽 다 터치 문제 생겼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구입을 해서 정품이면은 그 베링거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데요. 터치 불량은 그냥 그 리콜 개념이다. 그 기한 구입한 거 1년 넘는 거, 3년 넘는 거 상관없이 터치 불량 생기면 바꿔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저희도 마더보드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수리비가 얼마였지? 80만 원이었나? 150만 원이었나? 터치 불량까지 합쳐서. 그리고 임재보이스님 마더보드 나갔을 때요. USB 단자도 확인해 보시고 이거 USB 단자도 나가지 않았느냐 바꿔달라 같이 바꿔달라 그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저희 마더보드를 고쳐서 수리해 왔는데 USB 단자는 별개로 고장나 있더라고요. 아, 김영찬님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바꿔줬는데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베링거에서 연락이 안 왔는데 바꿔줄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줬어요. 그렇다는 거는 베링거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오건님 안녕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군요.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위에 그 이름들. 아, 네, 일부러 또 구독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났네요. 그 윙에 이름 적고 하는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있잖아요. 아, 우리 그 얘기 지금까지 계속 한 거니까 이 단어의 뜻을 확실히 모르면 해석이 안 돼. 네, 그게 안 넘어온다고. 소스에서 안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스를 바로 유저 시그널을 못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네요. 비오르가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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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드맨님. 아, 지금 이게 영어 해석하느냐고 속 터지고 베린거 이거 네 이렇게 만든 것 때문에 속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톤이 업됐네요.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코드맨님께서 코드맨님 컴퓨터가 다운됐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술적인 얘기는 다 이런 식이에요. 이해를 잘못하면 내용이 산으로 가. 어쨌든 그렇고요. 아, 진짜 비오르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생각났네. 저는 그 네임 이름 쓰고 나서 그 태그를 사실 안 달았거든요. 태그 안 달고 그쪽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을 뭐 굳이 자주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쪽을 까먹었네요. 이제 9개월 동안 안 쓰다 보니까 그쪽을. 자, 글로벌 메인 알트. 그렇죠? 요거 할 차례죠? 글로벌 메인 알트. 아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이, 지금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뭐 이거 하려니까 좀 민망하다. 자, SD 레코더 자동 입력 스위치가 활성화되면 네, 부팅 시 부팅 시 글로벌 메인하고 알트 스위치가 리셋되는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글로벌 메인 알트 이 스위치 이거는 모든 채널에 메인 인풋 받을 거냐 알트 인풋을 받을 거냐 그걸 한 번에 넘겨주는 그 스위치예요. 그게 리셋이 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음, SD 레코더가 이제는 싱글 세션에 링크된 싱글 세션을 불러오는데 제대로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단일 세션이죠. 네, 싱글 세션 불러오는데 연결된 싱글 세션 그러니까 그건가요? 녹음을 하는데 SD 레코더 그 저기 메모리 카드에 이렇게 넘어간 거 다음 걸로 그거 얘기인가? 어쨌든 올바르게 이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휠 드디어 쓰이나 보다. 아, 원래 썼습니까? SD 레코 저는 USB로 녹음하다 보니까 SD 레코더를 쓴 적이 없거든요. SD 레코더에 휠 사용해서 SD 레코더의 재생 위치를 플레이백 포지션을 설정하면 GEQ가 왜 갑자기 나와? GEQ 페이더에 대한 SD 플레이어 상태 커서 제어가 일관되지 않았던 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휠을 돌려서 이제 SD 카드, SD 레코더 플레이를 이제 위치를 잡아요. 그러면은 GQ 페이드에 대한 SD 플레이어 상태, 네, 커서에 대한 SD 플레이어의 상태가 인컨시스턴트, 그러니까 불규칙했던, 그렇죠? 일관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를 해결했답니다. 아니다. 아, 이건 두 개지. 아, 이건 죄송해요. 두 개구나. 네, 이제 이걸 이어서 했네. 뒤 앞에 점이 있는데. 이거 별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재생 위치 맞췄을 때 그게 불규칙했던 걸 해결했답니다. 그리고 어 커서 GQ 페이더를 커서 컨트롤 그러니까 커서로 이제 조정했던 거 그 문제점도 해결했다고 그러네요. 네. 네, 진스 팩토리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렸어요. 그리고 홈 스크린에서 EQ 인디게이터 개인값 올라가는 개인값이 아니고 그거의 위치 수정. 네. 홈화면에서 이거가 수정됐고요. 고쳐졌고요. 마지막으로 연결된 윙 라이브 세션이 이 라이브 세션 콘솔을 먹통되게 만들 수 있는 문제 해결했대요. 근데 여러분 윙 라이브 세션 써보신 분 계세요? 저 이번에 처음 보고 설치를 해봤는데 윙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그 비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요거거든요. 제가 그 이제 요건 다 봤으니까 예전 그 펌웨어는 얘기 안 할게요. 뭐냐면 요 가운데 가려진 거 요게 윙 라이브 세션이에요.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좀 처음 봤는데 윙이 없으니까 안 불러져요. 윙 두 개 링크라기보다도 SD 카드 두 개, 아까 먹통 뭐였죠? PDF 다시 볼게요. 아, 태가님께서 같이 영어를 써주셔서 제가 연습을 했나봐요. 네.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실 때 영어 써주셔서, OBS 어디 갔니? PDF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러니까 링크드 윙 라이브 세션이란 게 그 윙 두 대 쓸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이게 전체 다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베링거가 불친절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윙 라이브 세션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아, 이거. 그러니까 이 윙 라이브 세션이 지금 그러니까 윙에 연결돼 있을 때 얘 때문에 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더군다나 이걸 쓰면 윙이 먹통되니까 쓰면 안 됐었네. 어쨌든 윙 라이브 세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 소리곰 채널에 그 윙을 운용했던 영상들에서 세팅해놨던 값들이에요. 그 투트랙 현장 투트랙인 거 다 아시죠? 유튜브에 나간 거 그대로 제 컨텐츠에 붙여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따로 뭐 한 거 없이. 네, 그 세팅입니다. 저 열어보고 싶으시죠? 막 지금 드럼, 보컬, 저 베이스에 막 P베이스 걸려 있고 EQ 모양 막 저렇게 돼. EQ 모양 딱 보면 사실 EQ 어떻게 잡았는지 좀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오늘 방송의 시작은 지금부터죠. 어이나님 안녕하십니까. 새벽을 위해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름이라도 보여주셔서. 어, 리더 한번 볼까요? 리더 같은 경우는 전 지금이라면 세팅 좀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다르게 할 것 같아요. 홈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의 홈. 아, 리더를 보여줘. 홈 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신호가 어떻게 갈지 그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지금 화면이 가려져갖고 이쪽이 그냥 가려졌네요. 화면이 잘 켜서. 내가 사운드 맥서를 썼다고? 잠깐만요. 화면 켜고. 내가 사운드 맥서를 썼다고? 굳이? 사운드 맥서를 왜 썼지 내가? 뭐 별로 안 써도 되는 문제인데. 음. 네, 원하님 감사합니다. 리더 보컬. 저희 리더 같은 경우는 베타 58이 아니구나. 처음엔 베타 58을 쓰다가 무선 마이크를 쓰면서 그 제나이저 965를 썼어요. 제나이저 965인데 저는 965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소리를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그 인도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잘 뽑아주고요. 근접 효과나 이런 것도 되게 무난하게 잘 빠지고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 조금 무거웠죠. 마이크가 너무 무거워. 제나이저 무선.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왜 알트가 복스 5가 돼 있지? 이게 여러분 그 채널 셀렉트 얼터너티브 메인 입력일 땐 이렇게 알트 입력일 땐 이렇게 바로 변환되는 거예요. 네. 인풋 셀렉션 오토는 자동으로 뭐가 변하는 거지? 참고로 펌웨어 2.0이 나왔지만 이 에디터는 버전이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지금 버전이 백업에 가면 있을까? 버전이 1.1이거든요. 네. 코드맨님 말씀 좀 해주세요. 라이브 세션 그냥 뭔지 아시는 분 여쭤보고 말았어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코드맨. 스피커 튜닝은 코드맨. 시스템 운용 코드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윙 에디터는 버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알트 인풋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너무 무섭잖아요. 트림 같은 경우 저는 여기서 조금 올렸던 게 이 채널 현 상황하고 상황에서 조금 음, 원래 이게 페이더가 아마 이게 5 아니면 뭐 여기 근처에 이렇게 라인을 뭔가 맞춘 게 있을 거예요, 영미 현장에서. 김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세미나 잘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권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후원 감사합니다 띠가 없어서 제가 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트림을 요거 이제 페이더 위치 만지기 귀찮아서 움직이기 그래서 요 트림을 써서 했다는 거. 네, 권사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코드맨님께서 SD카드로 녹음한 걸 분리하거나 멀티소스를 SD카드로 집어넣을 때 쓰는 것 같습니다. UR24에 세션 메이커라는 게 있는데 라이브 세션은 윈과 X32, M32 전부 사용 가능한 앱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SD카드로 특히 M32는 라이브라고 해갖고 이제 SD카드 옵션이 나왔죠. 윈 같은
X32 같은 경우는 임의로 카드를 꽂으면 작동은 합니다. 네. 실제로 X32가 그 라이브 카드를 꽂고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구입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파일을 녹음해 보게 되면 한 파일로 나와요. 그 웨이브 파일이.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나와서 그걸 분리하거나 합쳐지는 네,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코드맨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텍사스 아줌마님, 미국에 뭐 저 교회 하나 짓습니까? 네. 미국에 교회 하나 지으면 코드맨님하고 제가 갈게요. 그리고 이 옆에 화면을 이걸 보려면 이걸 잘라야겠다. 네, 이렇게 보고 메인 창 어차피 이거 채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거 좀 자를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로우 컷 지금 걸려 있고요. 로우 컷 얼마 걸려 있는지는 좀 이따 가서 볼게요. 필터 종류 다 이렇게 돼 있죠. 로우 컷이 이것도 그래 또더 걸려야 되네. 자, 로우 컷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요거는 로우 컷은 제가 잠깐 보여줬지만 이제 빼겠습니다. 네. 로우 컷은 비밀이에요. 로우 컷은 제가 세미나 때 설명을 해야 돼서 요거는 지금 오늘은 네, 나중에 또 먼 훗날에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빼겠습니다. 제가 맥서를 썼다고? 맥서를 왜 썼지? 굳이 쓸 일 없는데. 맥서는 그냥 고음이 배음들이 좀 늘어나서 EQ로 올린 거랑은 다르게 소리가 밝아지는 기능을 합니다. 맥서. 맥서 디폴트 저기 뭐야 세부 설정 가능하지 않나요? 주파수? 그 BSL, BB의 사운드 맥서라는 거를 흉내낸 거고요. EQ 값은 이렇게 잡았네요. 어디 볼까요? 주파수가 안 나오죠, 여기서? 음, 주파수를 안 보여주는구나. 네, 알았습니다. 스피커 상담. 그러셨군요. 광주에서 대구 얼마 안 먼데, 네, 컴프 같은 경우도 이번 세미나 오시면 보컬들 EQ 컴프 어떻게 잡았는지 다 보여드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헤브니 워십 그리고 제가 만졌던 윙 그 컨텐츠들 소리곰 채널에서 보신 그 세팅 그대로가 어떤 값이었는지 제가 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실전으로 소리도 들려드립니다. 그 밖에 저는 GQ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 스타일이라서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보고 튀는 거 있으면 흡음을 하면 했지. 뭐 이렇게 룸튜닝, 룸이큐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 잘 안 하는데 그건 있어요. RTA를 보고 전체 밸런스, 믹싱 밸런스를 잡긴 해요. 교회에서도 특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번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 RTA를 봤을 때 여러분의 믹싱은 좋지 않은 사운드가 나고 밸런스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서 또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네, 진스펙토리님, 코드맨TV님 채널 잘 눈여겨보셨다가 한다 그러면은 1차로 하시고 전주에서 한다 그러면 그 20명 모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허림TV, 코드맨TV, 소리곰 세 채널은 항상 같이 패키지로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음악 모르는데요 해도 허림TV 구독 누르시고요. 저는 반주자인데요. 그래도 코드맨TV, 소리곰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대구고요. 아까 낮에 대구 걸은 거 보셨죠? 네, 오후에. 다음 주에는 공지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정규 라이브를 부산 번개로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 오실 분들 오시고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점포동
서면 아니면, 서면보다는 이제 남포동이나 그 국제시장 쪽, 그쪽에서 아니면 수영구가 해운대인가요? 광안리인가요? 그는 이제 해서 음향인들 일단 좀 연락을 좀 드릴 거고요. 밤에 뭐 맥주 파티는 아닙니다. 소주 파티는 아니지만 얼굴 보고 음향 얘기,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나누려고 하고요. 뭐 시간 되면은 이제 식사 시간까지 만약 포함이다 그러면은 회비 10,000원 정도 해서 부담 없이 서로 뭐 누가 낼지 뭐그 눈치 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10,000원씩 내서 맛있는 거 조금 더 이제 보태는 사람들이 보태서 맛있는 거 먹는 걸로. 네. 그렇게 부산에서 라이브로 저녁 방송을 대신할 예정이니까요. 그래놓고 집에 와서 숙소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켤지 그냥 또 혼자서 또 주저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최동우님 라이브 세션은 그 저기 뭐야 SD 카드에서 녹음된 거 멀티트랙 풀어서 윙에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지금 버전 2.0이 아니면 그 라이브 세션을 윙에다 연결했을 때 이 윙이 먹통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네, 진스펙토리님, 그리고, 수원이어서 조금 멀으신가요? 이번에 코드맨 TV님, 저기, 튜닝 세미나 합니다. 아, 바쁘셔서 못 가셨구나. 자, 네, 이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 한번 되시고, 토요일 날 세미나 오시는 분들, 저도 부푼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도움 많이 주신 우리 진스 패밀님, 그리고 오르간님, 그리고 우리 코드맨 TV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텍사스 아줌마님도 함께 해주셔서 영어 번역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금이었습니다.